나는 가족의 가치를 이해하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얻을 수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라서도 자신에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다. 아이들의 마음은 때때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누군가의 며느리일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관계이다. 현대의 가족 관계. 무책임한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힘들어진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 저는 그 여행을 발견했습니다. 무료 버튼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입하고 좋아요를 누르면 당신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수진이가 민수에게 처음 집에 데려온 날. 나는 그의 아이를 본 순간 사랑을 잃었다. 제가 아는 한당 씨는 예의 바르고 깔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말씀도 매우 정중하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렇게 인사해요. 수진이를 보면 마치 내 아들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수진 씨는 결혼식 날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흰색 웨딩은 참 아름답죠.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다. 그가 떠나자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날 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남편. 당신이 내 손을 잡는 순간 나는 당신의 좋은 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제 가족으로 삼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한 해 보내세요. 정말 꿈 같네요. 수진이는 휴일에는 언제나 일찍 온다. 주말에는 보통 준비를 돕습니다. 그는 종종 우리 집에 아들과 함께 놀러 온다.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모든 것을 갖는 것에 대한 만족. 나는 여자가 될 거야. 그러면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어요. 엄마, 이번에 산정교육에 관한 좋은 책을 발견했어요. 나는 특정 음식이 아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진이는 이렇게 부탁했다. 가르쳐 주세요. 모두 알게 되어서 기쁘네요. 임신 중에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몇 가지 알려드렸어요. 민수와 나쁜 음식.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 경험했던 것. 저는 수진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조카 은우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저는 먼저 가서 항상 보드를 살펴봅니다. 나는 아이의 손을 잡자 설렘을 느꼈다. 우리는 너무 기뻐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우의 할머니는 당신을 매우 사랑해요. 나는 아기의 이마를 만지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후 관리 중에 나는 그녀에게 키스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을 만들죠. 수진이네 집으로 배달해줬어요. 쉬진. 준비하는 동안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수진이한테 아기를 돌보는 법도 배웠어요. 고맙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냥 평소대로 해요. 나는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다. 가족이니까 엄마와 데이트를 갈 수 있어요. 민수와 수지는 곧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제 조카를 온 마음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완전히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자라면서 그것은 제 에너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는 변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수진의 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한다. 지금 얼어붙어서 전화드려요. 처음에는 많은 답변이 바쁘다 였습니다. 나는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지쳤어요. 저는 누구나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휴일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그들은 이전처럼 지원을 중단했고 그는 즉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보통 일찍 일어나 은우를 방문한다. 저에게 연락주세요.는 제가 자주 말하는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고 저는 아직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젊은 부부였기에 매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간과 수진이 부모님 집이 부모가 자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만 내 마음의 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두려움이 나타났다. 나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느낌이 나에게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는 아들 레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횟수는 감소했지만 방문 빈도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인사 대신 실망스러운 분위기. 나는 종종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궁금해한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걱정은 현실이 될 것이다. 아직도 똑같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시험의 시간일 뿐이다. 나는 그것이 단지 도전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은우가 2살 때 그곳에 갔었어요. 우리 가족은 점점 더 분열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내 집에 올 때 그 일은 내가 현관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일어났습니다. 내 차가운 공기. 나는 부끄럽다. 수진 씨는 공식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인사했을 뿐입니다. 엄마,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요. 민수는 친구들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돌아와서 은우랑 놀아요. 그렇게 말하고 수지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아서 떠났다. 아들과 손자와 함께 내 표정을 모니터링합니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도 씻어야 할 접시와 옷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거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한다. 저는 거지 일을 하고 빨래도 하고 바닥도 닦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은 바로 저예요. 제 아들이 뉘우치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쓰셨어요. 제가 연주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날 바로 지지하겠다고 답했는데도 수지는 저녁에 돌아왔다. 엄마, 아기의 얼굴이 불편해 보여요. 나는 내 물건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의 위치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톤이 중요합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부끄럽고 그저 도와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그렇게 원했을 뿐인데 그마저도 적절하지 않았어요. 이되다. 내가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수진이 됐어요. 인쇄소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느낀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은우가 요리하거나 집안일을 돕는 일을 통해 언제나 그녀를 응원할 것입니다. 모든 게 수진이에요. 가르칠 때도요. 엄마, 저는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육아는 내 작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수진이는 계속해서. 나는 마치 손주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당신은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40년 전 아들을 돌보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전화를 걸어도 여전히 버림받은 기분이에요. 은우는 자고 있어요. 오늘은 좀 바빠요. 앞으로도 같은 이유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서 매일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수지는 휴대전화를 꺼내 민수에게 직접 연락했다. 대화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휴일이 다가오면서 설렘이 느껴집니다. 작년에 저는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쉬진. 바쁘다고 하면서도 별로 준비를 도와주지 않으시네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올해는 다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수진의 휴가는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얼마 전 우리는 갑자기 전화를 걸어 이렇게 알렸습니다. 저는 휴일을 부모님 집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오늘은 음력설이어서 아들의 가족은 오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수진이 부모님도 내 손주들이잖아요. 내가 가장했으니까요. 보고서. 당신이 질문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이 나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끼리만 아는 사이잖아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그에게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여,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우리는 만났을 때 모두 우리의 손주들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카가 피아노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저와 조카는 지난주에 상을 받았습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다 보면 웃음이 나지만 나는 항상 내가 왜 손주들과 함께 있는지 생각한다. 나는 왜 그렇게 시간이 부족한지 생각해 보았다. 어느 날 나는 그 동네에 슬픈 날을 보냈습니다. 우연히 수지는 슈퍼마켓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나는 당신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지난주에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회의가 있었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가족 모임 때 나는 얼어붙었다. 초대도 없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이 문제를 알렸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즉시 행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곧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집에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그날 밤 제 아들에게 실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민수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엄마,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 당혹감을 느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민수에게 그녀 엄마의 행동에 대해 물었다. 우리는 어떤 실수를 했는가?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걸까? 잠시의 침묵 후 그들은 떠난 듯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우리는 조금만 있어요. 제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명처럼 들리거든요. 그 후로 아버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뉴스에 매일 관심이 없습니다. 은우 사진만 있어도 폰만 봐도. 나는 그것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휴일에 사나의 생일을 축하하세요. 그건 그저 제가 제 삶에서 천천히 제거해 나가고 있는 메시지일 뿐입니다. 내 아들의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악화되어서 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병원에 갔어요. 나는 내 아들에게 알렸다. 귀하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세요.
제발 나를 찾아와요. 올 수 있나요? 물론이죠. 바로 가겠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저는 그 질문에 답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는 편안했지만 아들은 단 한 번만 왔다. 그 이후로 나는 포기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바빠서 은우가 좀 바빠요. 나는 아직도 같은 이유로 그곳을 방문한다. 아프기 때문이다. 저는 남편이 태어날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민수의 친척들은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때서야 나는 현실을 온전히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나에게 알렸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게 그 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직도 마음으로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내 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생각으로 가득한 밤. 오늘은 은우의 5번째 생일이에요. 저는 조카의 가족을 방문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요. 나는 용감하게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우의 할머니 수진아가 은우에게 생일 케이크를 던져주었다. 생각해보니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진이와 우리 집에 오라고 했어요. 파티는 언제 할 거야?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은우가 좋아하는 선물을 골라보세요. 백화점에서 로봇을 발견했어요. 나는 장난감과 따뜻한 겨울옷을 샀다. 그리고 파티를 위해 특별한 케이크도 주문했어요. 저와 제 아들은 아기를 낳아서 매우 행복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문은 아직 열려 있었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정말 추웠어요. 그 집은 내가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수진 씨는 부모님과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 수진이도. 그 파티는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정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은우는 놀라 우를 보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이 상황은 나를 정말 놀라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네요. 우리는 거기에 없는 것 같아요. 될 사람들과 유사하다. 알아요. 하지만 아직도 웃깁니다. 우리 은우에게 줄 선물.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은우는 선물을 받고 기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이들과 놀기 위해 달려갔다. 나와 내 남자친구는 그냥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내가 그랬어. 버림받은 기분이에요. 수진이 말했다. 저는 친구와 부모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때때로 우리는 존중을 받습니다. 어서요, 엄마. 음료수 한 잔 더 주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빠, 케이크 먹어본 적 있어요? 이것이 진술입니다. 그 대신 내 슬픔은 커졌다. 나는 손님처럼 대우받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가 모두를 다시 불렀다. 나중에 가족 사진을 찍겠습니다. 당신의 미래의 부모님과 친척들. 전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건 제가 사진을 다 찍은 후였어요. 수진이 부모님도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진 찍어야 하나요? 내가 물었어요. 그때 저는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남편의 얼굴이 험악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와 나는 말없이 손을 잡았다. 나는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고 일찍 파티를 떠났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차를 두고 왔습니다. 나는 속으로 울었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러자 내 남자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매일 계속해서 일합니다. 저는 여러 번 생각했지만 마침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의 이름이 수진이었으면 어느 편을 들어야 할까?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저는 수진이에요. 저는 엄마와 이야기를 한 뒤 나갔습니다. 한잔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녀가 즉시 동의해줬다. 우리는 지역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파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이의 엄마는 당황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나도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수진아, 이상한 걸 발견했어. 엄마는 은우와 여러 날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게임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매주 공원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으세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수진이 엄마가 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그곳에 자주 가느냐고 물었다. 미소를 지으며. 네, 은우 메인 멤버들은 대부분 우리 멤버들이에요. 나는 집에서 자고 가서 알렸어. 이 말을 듣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몇 달에 한 번 정도만 만나요. 나는 그를 만나러 가야 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 문제를 남편에게 알렸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의 침묵 후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다음날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민수가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 엄마가 당신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엄마, 아들의 소식은 어때요? 무슨 일이야? 나는 무관심하니 직접 물어보세요. 수진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길 수 없습니다. 잠시 기다린 후 민수는 나는 어머니께 엄마,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진아, 저는 매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으며 몇 달 동안 만나왔습니다. 은우,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생일 파티에 남은 사람은 우리뿐이었습니다. 모든 원망과 오랫동안 지속된 고통이 갑자기 터져나왔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엄마, 추웠다고 했잖아요. 나는 싫지만 수진이는 엄마와 함께 있다. 나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내 어머니는 종종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진은 은우의 공부와 일에 영향을 끼친다. 그냥 오래된 방식으로 질문하세요. 마치 내 심장에 칼이 찔린 것 같다. 그냥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데 방해가 돼요.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엄마는 그저 힘을 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 그건 실수였어요. 돕는 것과 개입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수진이는 엄마가 매번 오신다고 하더군요. 나는 집의 구조를 바꿀 때마다 은우에게 알려주었다. 가르쳐지지 않는 것들. 나는 당신을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양자, 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수는 세상을 떠나야 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는 한숨을 쉬었다. 거리를 유지하세요. 저는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하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기계를 잘라주세요. 그 후에는 잠시 일했습니다. 아니, 제 아들도 저를 거부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남편이 내게로 왔어요. 그는 앉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였다. 옳은, 자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잖아.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동의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네요.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과 조카가 관련되어 있어요.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2등 시민이다. 제거했어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면 불편함을 느낀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폭발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많이 울었지만 마침내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나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한 아들의 가족에게 사랑과 모든 것을 바치다. 저는 전화로 주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건 분명 어렵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조카 은우가 내 앞에 나타난다. 저는 먼저 은우를 떠올렸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먹을까요? 나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내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시간은 치유자이다. 민수 역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처음에는 매일 시도했습니다. 저는 보통 휴대전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네요. 은우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러 슈퍼마켓에 들러보세요. 그것을 본 순간 내 손은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서 멈췄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는 익숙해 있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다. 나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치해온 취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 근처의 꽃꽂이 수업에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가대. 남편과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그곳에 가요. 저는 또한 종종 공원을 산책하곤 합니다. 놀랍게도 내 마음의 아픔은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물기 시작했어. 아들아. 손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제 하루는 점점 짧아졌고 제 인생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에도 할머니 일을 그만두었지만 저는 인생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달이 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들이 휴가에 관해 전화했어요. 우리가 가까워지면 함께 시간을 보내요. 저는 그 내용을 정말 좋아해요. 나는 놀랐다. 은우와 아들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관계가 다시 돌아왔다. 내가 가고 싶어도 내 남자는 내 손을 잡았어요. 알아, 얘야.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문득 오늘이 공휴일이라는 게 생각났습니다. 미안해요 또는 관계가 있어요. 노력 없이 모든 형태를 갖추다. 우리에게 오라고 하면 다칠 수도 있잖아. 네, 제 남편이 틀렸어요. 정중하게 아들에게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민수야, 내가 보냈어. 이번에는 아빠와 엄마. 휴가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남편과 함께한 제주도 여행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여행에 대해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편해졌을 때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제주도 한가운데에 있어요. 나는 갑자기 내 기쁨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가면 이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그것은 전화통화였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매우 그리워하셨다고 하셨다. 올 수 있어요. 그 내용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이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내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편안. 엄마는 은우를 보고 나는 그와 민수를 안았다.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지난 사건 이후로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상처받았다. 오고 간다. 실제로 그것은 움직일 수 있는 인형이 아니다. 관계를 재건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아내와 함께 내 집에 와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민수는 전화기에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랑 이야기해보세요. 조사해볼게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없네요. 수진 씨와 저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회복에 관심이 없으므로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흐릅니다. 은우의 6번째 생일. 지난번에는 초대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없네요. 아프지만 지금은 견딜 수 있어요. 그 대신 저는 익스프레스 배송을 이용해 카드와 작은 선물을 보냈습니다. 은우의 생일을 축하해 전해드렸어요. 할머니, 정말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상치 못하게 며칠 후 은우는 사진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구부러져 있어요. 글로 감사드려요. 그 작은 종이에는 사랑해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게는 종이 한 장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은우에게는 선물이었다. 나는 아직도 내 할머니 내가 그 편지를 받았을 당시 내 마음,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였지만 나는 끝났다. 이 관계는 추운 날씨, 언젠가 우리가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충성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합창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진이를 만났어요.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나를 만났다. 그녀는 가지고 있다. 그는 나를 보자 돌아섰다. 하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수진아, 뭐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당신에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진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엄마. 은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당신은 분명 어른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녀는 중앙에 서 있다. 나는 대답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아, 흐르면 말해줄게. 우리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나는 은우와 그의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나는 잠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놀랐다. 아마 나일 거야. 나는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 나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우리는 짧은 만남 이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 후에도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안도감을 느낀다. 나는 원망이나 증오심을 품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내 약혼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야. 당신은 내 어깨를 들어올려요.
그들은 정말 멋지고 저는 아직도 그들을 사랑합니다. 남편의 솔직한 고백으로 인해 저는 그를 용서하기 힘들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고요. 계속하세요. 당신이 나를 미워한다면 결국 상처받는 사람은 나일 것이다. 그래서 나, 내 남편, 내 아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용히 우리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가끔 은우에게 편지를 쓰곤 합니다. 선물을 보낸 후 답변을 기다리세요. 이건 작은 기쁨이에요.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이별은 아닙니다.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렇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은우가 초등학교에 진학했다는데 동의합니다. 1년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화통화. 그녀의 시간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렸다. 엄마,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수진이 나를 놀라게 했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지원이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은우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괜찮은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맹장염은 없었지만 수술은 잘 끝났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러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중요한 일을 했어요. 누구도 은우를 취소하고 돌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을 꼭 해야겠다. 네가 갑자기 나한테 이럴 수가 없어. 조진아. 저는 지지하지만 조카의 건강이 걱정돼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접어야 할 것 같다. 나는 생각하고 이해했고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우 선생님,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들의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은우가 달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당신과 수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괜찮아요. 진심이에요. 제 직업이거든요. 나는 재빨리 은우네 집을 나섰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간식을 가져오고 숙제도 도와드려요. 은우 역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플 때면 저는 언제나 그 곁에 있었습니다. 나도 미소 지었다. 조지는 은우를 더 보고 싶어 한다. 청소하고 반찬도 만들어요. 이번에는 방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엄마, 정말 안심이 돼요. 수진은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은우와 함께한 시간일 뿐이라고.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관계는 끝난 것 같아요. 그것은 경험이었습니다. 소진은 종종 은우에게 전화해서 학교에 대해 묻는다. 나는 은우를 집으로 데려갔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 걷다. 오늘은 엄마께 중요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가 내 집에 왔을 때 그의 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진과의 관계가 크게 약해졌습니다. 물론 그들의 관계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심호흡을 했다. 수진이와 너무 많은 부분들. 또한 그의 목소리.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것은 아프다. 엄마한테 은우가 지금 최고라고 말해줘.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나를 자주 볼 수 있나요? 나는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망설임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은우. 가족이 매우 좋아 보인다. 은우는 민수와 헤어진 후 그녀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은우의 커플타임.
저녁에는 민수가 대신할 거예요. 와서 숙제를 하세요. 이혼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은우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네, 조진이는 가끔 은우를 찾아와요.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도 은우가 있다. 민수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은우는 제 할머니이고 저는 그를 응원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것에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다고 말했잖아. 저는 방금 아빠와 헤어졌어요.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엄마가 거기에 없었다면 나는 울었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 덕분에 건강해요. 그 고통을 기억하지만 지금은 내가 살펴보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우리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신고하고 며칠 후에 은우가 저는 이 책을 제 조부모님께도 바칩니다. 그가 부탁해서 그곳에 갔어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은우가 도착했을 때 이건 저와 부모님이에요. 어머니는 지금 다른 곳에 살고 계셔요. 매우 아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안정적이고 은우를 사랑합니다. 남편은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기능. 고개를 흔들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나는 행복해요. 나는 힘을 키우고 가족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우리 가족은 확실히 새로운 가족이에요. 바쁜 가운데도 항상 우아하게 지낼 시간은 있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숙제를 도와줘요. 은우까지 소진이를 챙겨줬어요. 그녀는 은우에게 한 달에 2번씩 연락한다. 저는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 은우와의 교양 있는 감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 나는 어느 커피숍에서 그녀에게 나를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왔을 때 나는 걱정했다. 엄마의 눈빛이 바뀌었고 엄마는 편안해 보였다. 수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나는 미소 지었다. 수진은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나는 용기를 내서 먼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미성숙해서 부모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나는 말을 가로채서 곧바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을 여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혼한 후에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천천히 알아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항상 엄마를 비난하다. 결혼과 가족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저와 어머니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진이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훌륭한 시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은우한테 돈 많이 빚졌다는 걸 막 알았어. 할아버지의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잃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모두 은우를 위해 계속해요. 조금.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얻었습니다. 은우와 수진이 참석한 행사에서 이러한 변화는 민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전보다 건강해 보이네요. 나는 더 똑똑해졌을 뿐이야. 은우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건강하세요. 그 소식을 듣고 수술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진은 다시 아버지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우를 만들어서 데려오거나 데려오세요. 남편의 회복은 느렸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은우는 가족의 힘이 매일 커졌다고 말했다. 내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민수는 그의 아빠의 약을 먹었다.
수지는 서포트에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 응원해주시고 있으니 곧 나을 거예요. 회복하면 우리는 예전과 똑같아집니다. 민수, 은우, 그리고 특히 수진. 나는 긴장했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우, 할머니, 새로운 시작이에요. 물결표처럼. 고통을 잊고 이 순간을 즐기세요. 내가 확인하자마자 우리 가족은 훌륭해요. 우선 한국을 이해하고 존중하라. 조개 껍질. 그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매우 작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이세요. 여기에는 고통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나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관계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때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